안녕하세요. 정용재의 영어 독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알파벳 교육으로 가장 많이 교육되고 있는 파닉스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가 정답이다. 이 책과 그리고 정용재의 영어 독서 그리고 영어 파닉스의 못은 파헤치기 이 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닉스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닉스보다는 발음기호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영어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은 발음기호보다는 파닉스를 가르치는 것이 거의 대세처럼 굳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세가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펴낸 영어 파닉스의 못은 파헤치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파닉스 교육의 문제점 또는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파닉스를 가르치고 또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파닉스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닉스의 실체를 알지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좀 뻔뻔함이라든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파닉스가 좋다고 하니까 세뇌가 됐거나, 그래서 무지하거나 뻔뻔하거나 세뇌가 됐거나 세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닉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파닉스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학원을 10년 정도 해봤지만 저는 학원을 할 때 발음기호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파닉스와 발음기호를 비교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발음기호, 만약 파닉스를 배우는 사람이면 파닉스보다는 발음기호를 배우거나 가르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발음기호는 기호라서 배우기 어려워서 알파벳을 배워서 읽는 파닉스가 훨씬 더 배우기 쉽다, 효율적이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파닉스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파닉스가 진짜 쉬운지 어려운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파닉스를 1년째 하고 있어요. 또는 학원을 옮겼더니 파닉스가 안 돼서 다시 처음부터 파닉스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 글들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파닉스는 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발음기호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아무리 못해도 2주일이면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2주 배워서 밑에 동생이 있다면 그 밑에 동생을
그 초등학생이 배워서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학생이면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파닉스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어렵고요. 배우라고 한 부모님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닉스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유한 게 파닉스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소학이고 발음기호는 덧셈과 뺄셈만 하는 산수라고 난이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파닉스가 발음기호보다 좀 가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만 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파닉스 교육 세미나 하는 데를 가보면 거기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닉스 법칙이 약 180가지가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법칙을 외워야 되는 것이 파닉스입니다. 하지만 발음기호는 기호 50개 정도만 배운 다음에 그것을 조합하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0개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기호 중에는 알파벳과 유사한 것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알파벳만 안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S, 격자 안에 들어가 있는 S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발음기호로 시옷 발음이 납니다. 곧 알파벳 S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발음기호 S가 시옷 발음이 난다는 것은 설명을 해주면 바로 암기가 됩니다. 이런 것이 절반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발음기호는 금방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파닉스와 발음기호의 난이도,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려운지를 반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닉스를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발음이 좋아진다. 파닉스를 배우면 발음이 좋아지고 발음기호를 배우면 그냥 딱딱하게 읽는 것이다. 한글처럼 읽는다. 뭐 이런 고정관념 비슷한 편견 같은 게 있으신데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파닉스를 배우면 영어 단어를 잘 읽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100명의 선생님이면 100 모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파닉스를 배우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를 읽는데 정확하지 않고 대충 읽었는데 그게 어떻게 영어 발음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혀를 꼬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원어민처럼 하는 그 뉘앙스로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틀린 발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발음이 좋아진다. 파닉스를 배우면 영어 발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발음기호를 배우면 사전을 찾아서 거기 나와 있는 악센트라든가 표준화된 발음으로 그 영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닉스를 배우면 발음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들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파닉스는 알파벳을 보고 그 단어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발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영어 발음이 나빠서 파닉스를 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닉스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어가 된 아이들이 6, 7살 때 한글을 읽기 위해서 문자 교육을 하는 것, 그것이 곧 한글 교육이 파닉스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글 교육을 받으면서 야, 한국어 발음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파닉스 교육과 발음 교육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짬뽕에서 어떤 상술에 의해서 이제 서로 묶어놔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하는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파닉스 교육과 발음 교육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갖고 만약 이렇게 이제 그 파닉스를 배워서 영어 단어를 대충 읽는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이제 파닉스를 배우는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은 읽지만 그 정확한 발음은 사전 찾아서 들어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도피하는 식이죠. 사전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또는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파닉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힘들게 왜 발음 교육을 배워서 일일이 사전 찾아서 단어를 읽게 됩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알파벳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는 파닉스를 배워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냐면 영어 사전을 찾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근데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전자사전을 찾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뭐하러 영어사전을 찾아요. 그냥 찾을 필요 없이 알파벳만 보고 읽을 수 있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효율적이고 파닉스를 배우면 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가 나중에는 정확한 발음은 전자사전을 찾아야 돼. 전자사전 찾아봐. 라고 듣는다면 사전을 찾아볼 마음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전을 찾지 말라고 배운 파닉스인데 나중에는 그 파닉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서로가 모순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발음 기호는 원래부터 사전을 찾으려고 배운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파닉스는 사전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건데 나중에 사전을 찾아야 되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파닉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앞으로 다른 시간 이제 마련을 해서 파닉스가 어떤 점들에 의해서 어떤 점들이 잘못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닉스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좀 새롭고 어려운 영어 단어를 익혀야 할 쯤에 가서는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 왜냐하면 파닉스를 배우면 대충 영어 단어를 읽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게 점점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안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가르칠 때는 처음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교육 효과가 나을지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 파닉스로 가르쳐야 될지 발음 기호를 가르쳐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가장 크게 파닉스 교육의 모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파닉스가 오히려 발음 기호보다 배우기 훨씬 어렵다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파닉스를 배운다고 해서 발음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충 읽어버린다. 오히려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발음에. 그 다음에 사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 찾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전 찾으라고 하면 오히려 사전을 안 찾는다. 그에 반해서 발음 기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발음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사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꼭 제가 대한민국의 그 파닉스 교육을 조금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용재의 영어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